김계리 변호사 이전에 강경보수의 대표 스피커는 바로 전환기 씨였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탑 테러에서 짚어봤다시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 자리를 마련해줘서 대략 8분간 정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 발언을 문제 삼아서 야당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애국운동의 선봉장 역할하시는 전환길 선생님이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탄핵은 각하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데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반한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반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고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주도로 전환길 양반이 또 뭐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이런 망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윤상현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어 있지만 추가로 제소를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종군 대변인은 전환길 양반이라고 표현했네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전환길 씨 대신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윤상현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 검토하겠다. 헌재 탄핵 인용되면 가려가 될 것이다. 이 발언 때문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지난번에 김민전 의원이 뭐 청년들을 반공 청년단인가요? 예. 그때 백골단 이야기를 해서 그때 꽤 이제 논란이 됐고 본인도 나중에 이제 취소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환길 씨가 뭐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본인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고 하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국회라는 정론관이라는 국회 공간에 와서 예.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주장 중에서 헌재가 뭐 각하돼야 된다. 뭐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입장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마치 이제 헌재가 가루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지난번 우리가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지만 헌법기관을 어떠한 위력에 의해서 뭔가 엎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광장과 여의도 국회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책임과 이 공신력의 문제인데요. 국회라는 공간에서 만약에 이런 헌법재판소 저거 없애버립시다. 가루가 되게 만들읍시다. 이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동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강도가 다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같은 경우 기자회견을 이거는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주선을 해야 되니까요. 윤상현 의원이 이걸 만약에 빌려줬다 그러면 주선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을 일단 검증을 해봐야 될 거예요. 저기서 모든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사실은 국회라는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어떤 입법적 의미, 상징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윤상현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미리 과연 검증을 했던가?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적인 주장이나 헌재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가루가 될 것이라는 거는 굉장히 선동적인 용어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뭔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뭔가 지지자들이 헌재를 좀 들어가서 뭔가 좀 없애달라. 이런 식의 주장으로 확대될 수 있죠. 분열을 조장하는 메시지로도 읽힐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라면 다른 곳을 빌려서 예. 저는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 정론관을 빌려줘서 할 수 있는 저는 이 한계는 넘어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의원이 메시지도 관리하지 않고 어떻게 전환기 씨에게 그대로 뭐 8분이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아까 이제 이현정 의원은 윤상현 의원을 비판하셨다면 민주당의 제소 검토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글쎄요, 저도 무슨 가루 뭐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좀 지나치게 오버한 측면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저런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전환길 씨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행태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 공감이 있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만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왜 비판을 갖다 받습니까? 대표적으로 탄핵을 29번이나 했기 때문에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다 기각이 나오거나 각하가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그 부분만 애매한 거고 나머지 탄핵 나올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는가? 그런 와중에 민주당이 동료 의원에 대해서 저 정도 사안을 가지고
또 뭐 윤리위에다가 그 제소해가지고 뭐 심지어 제명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그 생각 듭니다. 김계리 변호사, 전환길 씨 얘기해봤다면 사실 전환길 강사, 전환길 씨 하면 최근에 같이 동시에 떠오르는 인물 바로 황현필 강사, 황현필 씨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한 5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역사 강사 황현필 씨를 국회로 불러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만나보기 전에 국민의힘은 황현필 씨의 국회 강연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틀 전 민주당 주최 강연의 한 강사가 최근 20대의 보수화가 역사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586 운동권 세력은 대학 시절 좌편향된 의식화,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청년 세대가 구군이 역사 교육을 못 받았니 하는 딱지를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와 민주주의 교육을 받아야 할 당사자는 2030 세대가 아닙니다. 잘못된 의식화 교육을 받은 민주당, 운동권 세력 당신들입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전환기 씨 메시지를 보고 나서도 윤상현 의원이 저걸 국회를 내줬냐라는 비판하셨는데 서영주 대변인, 네. 황현필 씨도 야 5당 초창에서 국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20대가 보수화된 원인이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다. 김용태 의원 얘기는 아니 다시 받아야 할 사람들은 민주당의 586 운동권 세력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주장이 주장인데 저는 김용태 의원의 그 어떤 반론 자체는 좀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은 젊은 사람들이 배워야죠. 저도 어렸을 때 역사 교육을 배우고 그 역사 교육의 기초를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한 역사들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 30대 역사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건 틀린 말이 아니고 저렇게 격하게 반응할 이유도 없다. 그리고 황현필은 한국사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사로서의 시각이 역사 강사들은 본인이 보는 시각과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저는 반응하는지 모르겠고, 예. 그다음에 야당에서 황현필 그 한국사 강사를 초청하는 것들이 전환길이라는 한국사 강사 자체가 너무 아까 뭐 가루 발언하고 헌재를 뭐 거의 뭐 부셔버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탄핵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헌법의 어떤 기초 자체도 역사 강사 자체가 부인하고 있으니 거기에 이제 맞불 작전으로 해서 초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맞불한 건 맞는 거네요. 맞죠. 그럼 저 사람 말이 옳고 그르던 이것보다는 그렇죠. 일단. 아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의도가 읽히나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태 의원이 저렇게 뭐 민주당이 586 운동권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좀 젊은 정치인이 구태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는 보수화의 원인이 없진 않다. 그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예전에 윤미향 전 의원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예. 지난 국회 때. 근데 국회 그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북 단체들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와서 굉장히 대한민국을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강연들을 그때 이제 토론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탑10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삼았고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때 국회라는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적통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식의 어떤 토론을 한다는 거 그게 과연 적절하냐? 과연 국회의원이 그걸 빌려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였지만 이 황현필 씨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뭐 역사관 제가 뭐 얼핏 보니까 6.25가 미군에 의해서 다 기획되고 계획된 그런 전쟁이었다라는 것들, 이거를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반미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예. 이런 이야기를 그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큰일 날 사람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분이 과연 역사 강사가 맞는지에 대한 저는 생각 들었어요. 물론 개인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강의를 할 수 있지? 그걸 또 국회의원들이, 근데 야 6당 의원들이 그 동의하십니까? 그 강의 들은 분들은 이분이 주장하시는 6.25가 과연 미국에 의해서 계획되고 했다는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사람을 앞세워서 국회에서 한다는 거, 이거는 윤미향 의원 사례하고 저는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은요, 앞서 만나본 뭐 김계리 씨든 전환기 씨 등 이 사람들을 아마 내란 동조 세력 아니냐라는 뭐 시각으로 보고 여러 가지 그냥 놔두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박지원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청래 위원장 여기 있잖아. 뭐라고? 여기 있잖아. 내가 분명히 인사드리는 신청했잖아. 발언권이 없어요 지금 오늘. 미안하지만 토론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국대로요. 정국대로. 마치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된 것처럼 마치 여당이 된 것처럼 무서운데 입법부 국대 입법 폭력을 여러분들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이게 여러분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 옹호하려면 조용히 하라고. 3년 있으면 사람이라는 염치가 있어. 화면은 없어요. 정해중이었고 오디오만 살아있습니다. 법사위가 아수라장이 된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그 장유희 변호사님 뭐 내용 쭉 들었으니까 다 저도 받고 장 변호사도 봤지만 글쎄요 놔둬 3년 있으면 저 사람들 안 봐. 글쎄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송석준 의원 개인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저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니까 현재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분들께 대단히 단시안적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일침을 정치 원로로서 좀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엄호하고 계엄을 찬성하면서 정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어떤 사실상의 상황 노릇을 지지해주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금의 현실, 국민 선택 3년 뒤에 각자의 지역구에서 비례대표 순번에서 국민 선택 제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도층이 왜 외면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좀 깊이 새겨야 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놔둬 3년 있으면 저 사람들 안 봐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장유희 변호사 말에 잠깐만 첨언을 하자면 탄핵에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곧바로 계엄에 다 찬성하는 이렇게 등식화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어제 법사위 장면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